안녕하세요. 웃는 바른이 교정치과 대표원장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소화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인비절라인 퍼스트에 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궁금점들에 대한 점이랑 여러 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치료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비절라인 퍼스트라는 장치는, 인비절라인 퍼스트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정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성장을 조금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합치열기라고 해서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간혹 유치가 빠지기도 하고 영구치가 새로 맹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맹출을 보상해주는 맹출 보상 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성인들이 하는 인비절라인 장치와 재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인비절라인 성인 장치랑 비교했을 때 어린아이들에 적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브라켓 교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성인들의 인비절라인 장치랑 똑같아요. 일단은 보이지가 않고 이물감이 적고 불편감이 적고, 브라켓 교정 장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정성 장치이다 보니까 치아 표면에 24시간 붙여 있어야 한다라고 치면은, 인비절라인 장치는 성인 인비절라인 장치와 마찬가지로 뺐다 꼈다 하는 착탈식 장치이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도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양치하거나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할 때도 조금 더 유용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치료 시기에 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세요. 치료 시기는 보통 6세에서 10세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치아의 발육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아이들에 따라서 치아의 맹출이나 발육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배열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앞니 4개가 나왔을 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은 6세 때 구치가 올라오고,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앞니가 내려오거든요. 어느 정도 배열을 잡거나 힘을 주기 위해서는 앞니 4개 정도는 맹출을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많이 여쭤보는 게, 이가 났는데 앞니가 벌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정확히 영어로는 어글리 더클링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앞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맹출을 하기 때문에 앞니 공간이 살짝 벌어져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측절치나 견치가 내려오면서 이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말 많은 공간이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니 중절치가 내려왔지만 옆에 있는 측절치, 유측절치라고 하는데, 이게 조기에 탈락된 경우는 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내려와요. 그러면 공간이 더 많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미드라인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유측절치가 일찍 빠지고 중절치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측절치를 내려오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일찍 개입해 주는 것이 좋아요. 공간이 있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공간이 많거나 정중선이 한쪽으로 좀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측절치의 맹출에 방해를 줄 수 있으니 조기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비절라인 퍼스트 치료 기간 같은 경우는 1차 치료이기 때문에 오래 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대개의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성장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2차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1차 교정부터 해서 2차 교정 때까지 끌고 가기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대한 빠르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맞춰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잡고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배열만 위해서 하는 경우는 앞니 쪽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면 금방 좋아졌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 예를 들면 앞공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래턱의 성장 촉진이라든지 영구치를 위한 맹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공간을 만드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인비절라인 장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치가 한 번에 제작이 돼서 나와요. 원하시는 경우는 한 번에 다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예를 들면 멀리 외국에 유학을 간다거나 오랫동안 체류할 예정이라면 그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초반에는 치과에 자주 내원하셔서 장치를 정확히 끼고 있는지, 잘 끼고 있는지 체크한 후에
그 다음에 내원 주기를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그래서 초기에는 4주 간격으로 보다가 장치를 잘 끼일 수 있고 잘 맞고 잘 따라와 준다면 두세 달에 한 번씩 내원해 드리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비절라인 치료는 환자분들이 장치를 얼마나 잘 껴주시고 정확히 끼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병원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보다 병원에 가끔 내원하신 분들이 치료 결과가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또 지방에 내려가셔서 자주 못 오시게 되는 분들은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치를 많이 챙겨드려도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치료 결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잘 안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껴서 치료 결과가 좋은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자주 내원하시지 못하는 경우는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아예 치료하는 거를 까먹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중간중간 연락을 드리는데 인비절라인 치료는 이제 잘 껴주셔야지, 잘 따라와 주셔야지 성공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는 분명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인 건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챙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치료 중간중간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장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협조가 좋지 못해서 인비절라인이 제대로 끼지 못하는 경우는 브라켓 교정이라든지 다른 딱딱한 장치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인비절라인 치료보다 훨씬 더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비절라인 치료를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잘 안 먹는데 교정하면 못 먹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간혹 있으세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만약에 교정 치료를 한다면 뭐 브라켓 교정보다는 조금 더 먹기 편하게 돼 있거든요. 먹기 편하게 된 이유가 장치를 빼고 평상시와 동일한 상태로 식사를 하면 돼요. 하지만 기존의 이제 철사 교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안에 찔리거나 통증 때문에 조금 더 먹을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교정치료를 한다고 해도 교정치료 때문에 더 못 먹거나 더 약해지는 건 아니니까 치료를 이제 고려하실 때 좀 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인비절라인 장치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 해당하는 모든 치료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배열이 될 수 있겠죠. 배열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의견이 좀 나눌 수 있어요. 왜 먼저 하냐?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니면 2, 3학년 학생이 이제 왔을 때 앞니 배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 그 시기가 4, 5년은 흘러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좋지 않은 배열을 가지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찍 하셔도 되고 나는 상관없고 교정치료도 하기 싫은데 나중에 그냥 한 번에 할래? 그러면 나중에 영구치가 다 명출한 후에 2차 교정을 하셔도 무방해요. 유치가 좀 일찍 빠지거나 아니면 앞궁이 너무 좁아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영구치가 명출할 때쯤 되면 추후에 2차 교정을 할 때 이를 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가 들쭉날쭉하게 나기 때문에 치아의 맹출에도 좋지가 않고 치아의 맹출 때문에 앞골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턱의 경우는 인비절라인 퍼스트 치료 같은 경우는 하악골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고려하셔도 괜찮습니다. 과계교합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니 쪽에 반대교합이 아닌 치열적인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추천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다 복합적인 얘기긴 한데요. 인비절라인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의 이제 혼합치열기의 경우에도 치아를 배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기존의 혼합치열기의 공간이 부족할 때 가장 흔하게 하던 치료가 앞궁 확장이에요. 이제 가철성 장치를 이용해서 앞궁을 넓히는 장치예요. 하지만 이 효과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앞궁만 확장이 될 뿐이지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궁 확장을 해놓고 바로 이제 교정치료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앞궁 확장을 해놓고 다시 쪼그라들고
2차 교정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에는 다시 악궁을 확장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인비절라인 퍼스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악궁 확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악궁 확장도 하면서 동시에 배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장치를 동시에 써야 된다는 그런 물리적인 부담감이 좀 적은 편이라서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에 관한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하악골의 성장이 부족한 경우를 무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기존에는 딱딱한 액티베이터라는 장치를 착용을 했었어요. 이 장치도 마찬가지로 치아의 배열은 할 수가 없어요. 하악골을 약간 앞으로 끌어서 이제 물리게 하는 그런 기능만 있었는데, 인비절라인 퍼스트 교정 장치 같은 경우는 배열과 동시에 하악골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이 다 동시에 들어간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 교정을 위한 악궁 확장, 그리고 하악골의 성장을 유도하는 장치 모두 배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는 하악골이 과성장한 주걱턱이에요. 왜냐하면 인비절라인은 주로 치아 배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골격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하고 강한 힘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악골이 과성장한 경우라든지 위의 턱이 열성장 경우에는 다른 장치, 페이스 마스크나 TTBA 같은 장치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주걱턱의 반대인 무턱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걱턱의 치료는 좀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만 무턱 치료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요. 치료의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턱도 너무 조기에 개선시키기보다도 조금 더 사춘기 직전쯤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협조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 아이는 너무 교정 치료하기 싫고 말도 잘 안 듣고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이제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조금 치료를 일찍 시작하고 싶으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든 치료를 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린 후에 해도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는 그 추이를 보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1차 교정을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2차 교정 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1차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차 교정을 함으로써 2차 교정이 필요한 경우를 줄일 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맞아요. 이제 1차 교정의 경우는 유치와 연구치가 혼합된 조기에 하는 치료를 말하고, 2차 치료는 연구치가 다 맹출한 추후에 하는 치료를 말해요. 물론 1차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진행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1차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1차 교정을 통해서 치아의 발육이나 맹출, 또 악골의 성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치료가 됐을 때 두 번째는 2차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덜 고생스러운 치료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저는 교정을 전공했고 교정과 의사이기 때문에 교정 진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정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소아치과는 이제 주로 아이들을 위한 진료를 해요. 그래서 뭐 교정 진료도 보지만 기타 뭐 충치 치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정 치료에 집중하는 치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보지만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성인이 된 후의 모습까지 예상을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어린아이에 집중하는 치과보다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교정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퍼스트와 이제 소아 교정에 관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어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처럼 인비절라인 퍼스트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보호자분들도 관심이 많지만 아이들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끼는 걸 보면서 이 트렌드처럼 보이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본 결과 검증이 된 장치이고 좋은 장치인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어떤 원장님을 만나서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성공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상담하고 싶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